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변호사입니다. 최근 트럼프 이민정책 뉴스 중에 이제 가장 민감한 게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거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 게요. 얼핏 생각하면 이제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들 당연히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다 범죄자들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미국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부터 또 가족들이 시민권자인 경우도 많고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아기 때부터 학교도 미국에서 나오고 나는 미국 시민인 줄 알고 쭉 살았는데 알고 보니 신분이 없더라, 불법 체류자더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서 추방을 한다는 것은 미국은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라도 due process, 절차적인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잡아다가 버스 태워서 아니면 뭐 비행기 태워서 바로 이제 추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적 절차, 다시 말해 이민법원에서 정식으로 심사를 받고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 due process를 거쳐야 추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추방재판, removal proceeding이라고 하고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추방을 방어한다. 그래서 deportation defense라고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게 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절차, 즉 due process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생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민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 아예 재판을 생략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expedited removal, 신속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notice to appear, NTA라고 하는 재판 출석 통지서 발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방 재판, removal proceeding은요, 방금 말씀드린 NTA,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시작되는데요. NTA가 나오려면 일단 내 신분 상태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불법 체류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주권자들도 aggravated felonies, 중범죄라던가 아니면 영주권자 신분 상태를 박탈당할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라도 미국 밖에서 굉장히 오래 있다 온다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하면 이 NTA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NTA를 발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에는 주로 불법 체류자나 중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집중적으로 발부되던 것을 이제는 경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비이민 비자 상태에서 비자 규정을 위반한 사람, 심지어 지금 이민국 서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심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연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래 있다가 온 영주권자의 경우에 시민권자인 가족이 미국에 있으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NTA를 발급해봤자 시민권자 가족이 또 영주권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다른 공항은 모르겠지만 뉴욕 JFK 그리고 뉴저지 뉴워크 EWR 여기 공항에서는 예외 없이 잡아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NTA를 받게 되면 이민법원에서 먼저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이라는 게 열리는데요. 이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은 판사가 이 케이스가 어떤 건지, 이 사람이 왜 소환됐는지, 추방이 된다면 어느 나라로 갈 건지, 어떤 구제 방안, 릴리프가 있는지를 검사, 이민법원에서는 트라이얼 어토니, TA라고 하는 이 검사와 변호사 다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 날에는요, 한 사람 케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케이스를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획획획 되게 빨리 끝나요. 판사랑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이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은 간단하게 판사에게 체크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을 하고 나면 인디비주얼 히어링, 메리트 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부터 인디비주얼 히어링 캘린더까지의 기간이 상당하거든요. 보통 몇 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마스터 끝나고 인디비주얼 잡히는 게 2028년 중순 이렇거든요. 이게 엄청 길잖아요.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추방 대상자가 더 늘어나니까 이 시간이 더 길어져도 놀랍지 않고요. 그래서 추방 재판에 소환된 사람들, 특히 중남미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방될 때 되더라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미국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구제 방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갈 땐 가더라도 그 사이에 일을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절차적 정당성, 듀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데 그 입장도 이해가 조금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듀 프로세스는 미국 헌법, 컨스티튜션에 나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 마음대로 이제 바꾼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 이후에 긴 시간이 지나고 이 인디비주얼 히어링까지 오면 이제 재판이 진짜 열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어떤 구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구제 방안의 종류에는 42B라고 cancellation of removal, 추방을 취소하는 것도 있고요. asylum, 망명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그게 뭐가 됐던 판사가 릴리프를 승인하면 이제 구제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추방되는 거겠죠. 보통 이민법원은 이민국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주권 인터뷰하러 가는 그 건물하고 같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26 페더럴 플라자 건물 12층에 있고 뉴저지는 뉴하게 피터 로디노 970 브로드 스트리트 여기 있는데 여기도 12층이고 둘 다 저한테 익숙한 곳인데요. 여기는 가면 이제 분위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코트룸 되게 작은데 사람들은 엄청 많고 또 가족, 애기들까지 다 데려와서 막 울고 이게 아주 힘든 분위기입니다. 또 보통 같은 건물 안에 이제 아이스라고 이민경찰,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죠. 이 아이스 본부도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재판 끝나자마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리는 도중에 바로 아이스가 와서 구금당할 리스크도 있고 아무튼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또 일부 케이스들은 디텐션 센터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민 감옥이죠. 여기에 갇힌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디텐션 센터는 보통 이민법 위반 말고 다른 사유로 구속이 돼서 카운티 제일이나 스테이트 제일에 있다가 여기 디텐션 센터로 이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일반 다른 재판처럼 이제 보석 신청, 본드 히어링도 해야 되고 보석이 거절되면 이제 쭉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데다가 여기서 받는 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디텐션 센터에 갈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결론적으로 리무벌 프로시딩에 소환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특히 내 신분 상태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주권자 신분이더라도 위법행위 꼭 중범죄뿐만이 아니라 주마다 다르겠지만 음주운전, DUI 같이 형사처벌이 따르는 법 위반 이제 작게라도 하시면 안 되겠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시는 것도 NTA가 발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무벌 프로시딩에 소환된다면 나에게 어떤 구제 방안, 릴리프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무벌 프로시딩 추방재판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일상에서 작은 행복 찾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